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1번홀부터 9번홀까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있었던 그런 전반적인 코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번홀부터 18번홀까지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반 10번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0번 홀에 와 있는데요. 352m이고요. 그리고 내리막이 굉장히 심한 그런 홀이네요. 티샷을 해야 되는데 그 페어웨이 우측에 보면 해저드가 약간 이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홀이에요. 내리막성이고 뒷바람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저 해저드 라인은 아마 많은 분들도 그냥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비보다는 우측에 보이는 해저드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자, 저는 우측 해저드 라인을 보고서 약간은 드로우 구질을 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나요? 네, 넘어갔네요. 네. 그 미니맵을 봤을 때는 저는 그 약간 해저드가 약간 물인 줄 알았는데 그 지역이 약간 그 나무로 숲으로 이루어진 그런 해저드 같았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도 잘 넘어오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이렇게 숲으로 이루어진 그런 해저드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그냥 티샷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샷 지점에서 거리가 60m밖에 안 남았네요. 네, 60m인데 퍼팅을 하기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보니까요. 어쨌든 핀보다는 좌측은 안 좋을 것 같고요. 핀보다는 어쨌든 오른쪽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60m이고요. 그럼 저는 그냥 안전하게 딱 60m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핀보다 오른쪽으로 60m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생각보다는 거리는 좀 짧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핀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공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평지성 라인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있는 위치보다는 좀 더 오른쪽으로 공략을 해도 훨씬 더 좋은 공략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남은 거리가 6.7m이고 높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7m만 한번 스트로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사실 좌측에서 약간 그 하얀색 물결이 좀 흘러내리고 있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왼쪽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 미니맵을 봤을 때는 약간 걸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거의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똑바로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7m를 칠 건데 7m는 볼 스피드가 3.5, 3.5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똑바로 쳤는데 약간 걸쳐 있었나 봐요. 그 라인이 약간 이렇게 좀 좌측에서 우측으로 살짝 걸쳐 있었나 봐요. 사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볼 스피드가 3.3, 제가 원하는 그런 7m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어쨌든 좀 아쉽긴 하지만 8호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0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그 페어웨이 우측에 약간 해저드가 약간 들어와 있었는데 해저드가 그 물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나무 숲으로 해서 그런 해저드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티샷을 자신 있게 그냥 페어웨이 가운데를 보고 공략을 해주신다면 뭐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홀이었어요. 네. 자, 저는 그럼 이제 11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1번 홀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170m 대략 그렇게 이루어진 홀이고요. 핀 주변으로는 그렇게 큰 경사는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핀보다 좀 지나치게 되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핀보다 좀 짧게 공략을 하고 싶은데 168m에 약간은 맞바람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170m 정도만 뭐 그렇게 플레이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 선수들이 파3 홀이 제일 까다롭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보통 파5홀이나 이런 홀들은 티샷에서의 미스를 해도 두 번째 샷, 세 번째 샷에서 이렇게 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런 파3 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티샷부터 굉장히 중요한 홀이에요. 그래서 이 파3 홀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는 170m에서 바람이 약간 우측에서 좌측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오른쪽을 공략을 해서 어쨌든 오르막 퍼팅을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의도적으로 약간 맞바람성이 불고 있기 때문에 약간 탄도를 좀 낮춰서 공략을 했는데요. 네,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위치로 잘 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나쳤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오르막 퍼팅을 남겨놨고요. 자, 남은 거리는 이제 8.7m에 오르막이 0.16이에요. 두 배를 더하게 되면 약 3.2m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8.7에 3.2m를 더하면 11.9m가 나와요. 자, 그러면 대략 12m라고 보고요. 이거를 지금 보면 홀컵을 많이 지나치게 되면 약간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버디 욕심을 내기보다는 최대한 좀 거리를 좀 타이트하게 딱 맞춰서 컨시드를 받는 작전으로 그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m면 볼 스피드가 대략 4.4, 네, 4.4가 나와야 되고요. 한번 4.4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유심히 보면서 한번 지켜보면서 보시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네, 자, 볼 스피드는 4.6m가 나왔고요. 자, 그럼 제가 4.4, 즉 12m를 치려고 했는데 4.6이라는 수치는 대략 뭐 한 13, 14 정도 되는데 뒤에 오르막이 좀 워낙 있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지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 스피드를 확인하면서 치니까 내가 거리 계산을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딱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볼 스피드 꼭 확인하면서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1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11번 홀은 파3인데 온그린만 잘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파는 무난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홀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뭐 좋은 기회가 와서 버디를 기록하면 좋겠지만 파3 홀은 최대한 안전하게 파를 그냥 기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온그린해서 투퍼스로 마무리하는 그런 작전으로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이제 12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12번 홀에 와 있는데요. 12번 홀은 329m 파4홀이에요. 페어웨이 폭이 점점 좁아지네요. 220m 지점까지는 그 페어웨이 우측은 해저드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 이상부터는 오비 지역이에요. 게다가 또 더 좁아지는 그런 홀인데 티샷이 그만큼 정교함이 요구가 되는 홀인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페이드 구질과 드로우 구질을 뭐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팁박스에서 페어웨이를 향해 봤을 때 왜 좌측에는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페이드성 구질을 공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나무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홀에서는 자, 드로우성 구질을 가지고 공략을 할 텐데 자, 지금처럼 또 확실하게 자, 오비 지역까지 이렇게 IP를 설정을 해놓고 확실하게 드로우성 구질을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이렇게 치고 있으면 많은 분들께서 저렇게 공략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한쪽은 무조건 저는
배제를 하고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공을 치기 전에 손목을 확실하게 돌려서 자, 드로우성 구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략하는 방법을 보면 굉장히 좀 쉬워 보이잖아요. 이거는 연습장 모드에서 조금만 진짜 연습만 좀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사하실 수 있는 샷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정말 조금만 시간을 내서 연습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렇게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완벽한 티샷을 했기 때문에 자, 남은 거리가 60m이고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부는 그런 바람이 있는 홀이에요. 핀보단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핀보단 무조건 좌측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홀이에요. 저는 60m를 그대로 다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바람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핀보단 좀 좌측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참 컨시드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네, 최대한 자 60m를 공략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지나쳤어요. 그래서 초반 경사가 좀 걸린 것 같아요. 경사가. 하지만 홀컵 주변에는 경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버디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낮은 곳에서 오르막 퍼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계속 오르막 퍼팅에 대한 계산법만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내리막 퍼팅이 남았어요. 내리막 퍼팅도 한번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리막 퍼팅이 남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르막 퍼팅처럼 2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내리막 상황에서는 50%를 하게 되는데 6.5에 0.1이 내리막이잖아요. 그럼 저는 약 한 1.5m 정도만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오르막이었으면 2m를 더 더해서 계산을 하겠지만 내리막이기 때문에 50%, 2배가 아니에요. 한 반 정도만. 그러면 0.1에 50%면 한 0.15 정도 되거든요. 자, 0.15라고 봤을 때 1.5m를 빼주면 대략 5m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내리막에서는 약간 그 경사를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스트로크가 약하기 때문에 경사를 빨리 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m를 계산을 하고요. 대략적으로 그 체크를 하실 게 5m, 10m, 15m, 20m 이렇게 총 4가지를요. 그 연습장 모드에서 꼭 그 볼스피드에 대한 거리감을 체크를 해보신다면 참고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자, 5m는 대략적으로 2.7, 네, 볼스피드가 2.7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럼 제가 2.7 볼스피드로 한번 왼쪽으로 한 2컵 정도만 보고요. 쳐보도록 할게요. 네, 그 거리는 딱 맞았는데요. 방향이 조금 제가 왼쪽을 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 볼스피드를 한번 확인해 보셨죠? 자, 2.9가 나왔는데요. 자, 2.9라는 수치는 6m가 조금 안 되는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5m를 계산해서 치려고 했었는데 자, 2.9가 6m가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뭐 거리감은 대충 맞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볼스피드를 참고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제가 12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페어웨이 폭이 좁은데 좌측에 나무들 때문에 페이드성으로는 공략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드로우성으로 공략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티샷에서의 그런 공략 잘 이루어진다면 뭐 남은 세컨샷 지점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버디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홀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13번 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3번 홀에 와 있는데요. 이 13번 홀은 파5 홀이에요. 거리가 530m이긴 하지만 내리막이 워낙 심한 그런 홀이다 보니까 티샷만 잘 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투혼 가능한 그런 홀이거든요. 자, 이 티박스 바로 앞에 저희는 지금 백티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돌이 어마어마한 돌이 이렇게 좀
떡하니 앞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뭐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배워왔던 페이지성으로 공략을 한다면 뭐 충분히 이런 뭐 바위 같은 거는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산할 게 굉장히 많아요. 내리막이고 그리고 지금 랜딩 지점에 보면 해저드가 이렇게 좀 들어와 있는 그런 홀인데, 자, 해저드도 피해야 되고 오비도 피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모로 까다로운 그런 홀이에요. 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그 지점이 내리막을 포함해서 대략 230m 정도가 되는데요. 자, 230m 정도 되는 그 지점을 어쨌든 저희는 저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거리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저 해저드 라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일단 페이드로 한번 공략을 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확실하게 페이드로 공략을 했는데, 자, 저 오비 지역이 어떻게 될지를, 네, 어우, 다행이네요. 네, 나무를 다 넘겨서 이렇게 페어웨이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런 구질이 있다는 거는 정말 자신감 있게 티샷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 페이드성 구질과 드로우성 구질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저처럼 공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리가 내리막 파5 홀이었다 보니까 187m 밖에 되지가 않아요. 게다가 또 뒷바람까지 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핀 주위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핀 주위가 거의 평지성이에요. 정말 기회의 홀인 것 같고요. 자, 187에 뒷바람 7, 그러면 대략 7m 정도를 빼고요. 180m인데 180m를 다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80m보단 짧게 치더라도 다 평지성 라인이기 때문에 180m를 다 치는 게 아니라 저는 175m만 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공략을 할 때 보면 그린 앞쪽에 큰 해저드가 또 하나가 있긴 한데, 자, 저 해저드를 보면 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해저드는 그냥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냥 온그린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자신감을 얻어서 175m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생각보다 좀 짧게 플레이를 하긴 했는데, 저는 지금 조금만 더 드로우가 좀 더 걸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쳤는데 생각보다 드로우가 많이 걸리진 않고 그냥 똑바로 갔어요. 그래서 약간 우측으로 가긴 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한 1m만 더 갔으면, 1m만 더 지나갔으면 거의 평지성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조금 1m를 못 넘어와서 약간 오르막성을 남겨놓긴 했는데, 어쨌든 뭐 이 경사는 많이 없어 보이죠. 자, 거리가 10m에 0.14 높이, 그러면 높이는 오르막은 2배, 즉 2.8m를 더하게 되고요. 그럼 12.8m예요. 12.8m인데 뭐 13m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도 13m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3m는 자, 우리가 12m가 볼스피드가 4.4이거든요. 그럼 어쨌든 4.5에서 4.6 정도 볼스피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도 한 4.5 정도의 볼스피드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똑바로 칠게요. 자, 일단 똑바로 치긴 했는데요. 약간 오른쪽이네요. 네. 어쨌든 방향은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자, 볼스피드가 4.6이 나왔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그런 13에서 14m 사이는 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13번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홀이었어요. 티샷에서의 어떤 오른쪽에 있는 큰 바위도 굉장히 방해가 됐던 그런 장애물이 있었고, 그리고 페어웨이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랜딩 지점에 해저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해저드를 피하려다 보면 또 우측에는 또 오비 지역이 있었고, 티샷이 굉장히 정교함이 요구가 되는 그런 홀이었는데요. 사실 티샷만 잘 된다면 남은 거리가 굉장히 짧은 그런 두 번째 샷 지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글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홀이었어요. 그래서 이 티샷만 잘 이루어진다면, 네, 해저드만 잘 피해서 페어웨이만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럼 14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이제 14번 홀에 와 있는데요. 14번 홀은 이제 파3예요. 파3 홀이고 거리가 167m에 내리막이 4m 정도. 그래서 대략 한 163m 정도로 되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공략 지점을 살펴보니까, 자, 핀보다 뒤로 넘어가도 평지성이고, 약간 왼쪽으로 가도 평지성이고, 뭐 굉장히 그린 핀 주위는 거의 다 평지성 라인이에요. 하지만 핀보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경사가 좀 심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 가장 피해야 할 곳은 핀보단 오른쪽이 가장 피해야 할 곳으로 보여지고요. 공략 지점은 어쨌든 핀보다는 좌측이나 뒤쪽이나 앞쪽, 이쪽을 좀 공략해 주시면 가장 좋은 위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가장 피해야 할 곳은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저는 핀보다 약간 좌측으로, 그리고 바람도 약간 좌측에서 우측으로 불고 있는 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번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거의 뭐 지금 미니맵을 보시면 딱 공이 위치한 곳이 경사를 다 피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략했던 지점보다는 좀 짧긴 했지만 어쨌든 경사가 거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버디 기회가 왔는데, 사실 거리가 조금 길긴 해요. 13.5면은 조금은 뭐 부담스러운 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경사가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공을 갖다 놨고요. 자, 그럼 저는 아까 그 전홀에 쳤던 그 13m에서 14m, 즉 볼스피드가 한 대략 4.5에서 6 정도, 네,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렇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나요? 네, 지금 제가 스트로크 했는데 좀 짧았잖아요. 왜 짧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도 플레이 하시다가 이게 왜 짧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볼 스피드가 4.3이 나왔어요. 4.3은 대략적으로 그 12m가 좀 안 돼요. 네, 12m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14m를 치려고 했는데 12m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남은 거리가 딱 2m예요. 거의 정확하죠. 그래서 나는 잘 친 것 같은데 왜 안 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볼 스피드를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뭐 볼 스피드를 확인해 보니까 제가 좀 짧게 쳤던 것 같네요. 네, 뭐 큰 어려움 없이 파는 마무리했지만 이렇게 뭐가 잘못됐는지 볼 스피드를 확인하면서 해보니까 저도 제가 지금 스트로크가 좀 약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다음 홀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14번 홀을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니까 파3 홀이잖아요. 파3 홀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항상 그냥 온그린 안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투퍼스로 마무리한다는 작전. 네, 파3 홀에서 사실 버디를 기록하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좀 약간 좋은 기회가 오긴 했지만 어쨌든 거리가 좀 긴 퍼팅이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파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15번 홀에 와 있는데요. 364m이고 그리고 내리막성 그런 파4 홀이에요. 이 코스가 내리막성 홀이 굉장히 좀 많네요. 좀 편하네요. 그래서 보니까 페어웨이 좌우 폭도 그렇게 좁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티샷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그냥 좀 문제가 되는 거는 티박스에서부터 페어웨이까지 진입할 때
앞에 해저드가 좀 있는데 이렇게 절벽처럼 있는데 뭐 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거리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또 저길 또 신경 쓰다 보면 또 미스샷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저 앞에 해저드는 에이 뭐 저 정도야 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티샷을 하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티샷을 하길 바라겠고요. 자, 저도 그럼 편하게 티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좌우측이 다 오비긴 하지만 폭이 좀 넓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티샷을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뭐 부담 없이 치니까 이렇게 아주 똑바로 잘 페어웨이까지 잘 갔고요. 보니까 남은 거리는 지금 105m에 오르막이 7m이고 그리고 맞바람이 7.3 정도 돼요. 그래서 자, 이 수치들을 다 더하게 되면 112m에다가 바람까지 하게 되면 119m, 즉 한 120m 정도 돼 보이는데요. 그럼 두 번째 볼 게 이제 퍼팅을 하기 좋은 자리, 즉 오르막 퍼팅이라든지 경사가 없는 자리를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금도 핀이 딱 중핀인데 그 중핀에 경계가 다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핀보다는 좀 좌측편에 보이는 저 연두색 지점 보이시죠? 저 연두색 지점으로 공을 보내놔야지만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경사가 많이 없는 그런 퍼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저 위치로 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 생각은 저 위치로 공략 지점을 설정해 놓고요. 일단 가장 피해야 할 곳을 또 생각을 해보면 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나치게 되거나 뭐 너무 짧게 되거나 그러면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남게 돼요. 그래서 핀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시나 2시 방향 길게 그쪽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5시나 4시 방향에 저 또 언덕 부분 그쪽도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핀 좌측으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는 바람까지 다 포함을 해서 대략 120m 정도만 쳐보도록 할게요.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좀 공략을 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경사가 9m 지점까지는 거의 평지성이고 9m 지점 이후에서부터는 약간 슬라이스 라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좌측으로 대략 한 컵 정도만 보겠고요. 그리고 거리를 지금 11.8m에 높이가 0.09예요. 그러면 높이를 대략 0.1로 보고요. 2m만 더해서 대략 한 14m. 14m는 볼 스피드가 대략 4.6 정도가 될 거예요. 네. 네, 방향은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볼 스피드 보이시죠? 4.7. 저는 이제 4.6을 공략을 하려고 했으나 4.7이 나왔어요. 어쨌든 지나가는 퍼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버디라니까 또 어깨가 이렇게 좀 어쨌든 이렇게 15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15번 홀 같은 경우는 그 드라이버 티샷에서의 어떤 그런 어려움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페어웨이 폭도 굉장히 좀 넓었었고 단지 좀 그 팁박스에서부터 페어웨이까지 가는 그 한 150m 지점인 것 같아요. 150m 지점에 해저드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드라이버 티샷을 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넘길 수 있는 그런 거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편하게 티샷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린 경사가 굉장히 어려운 홀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오르막 퍼팅 혹은 경사가 없는 위치에서 퍼팅을 할 수 있도록 아이언샷을 공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16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16번 홀에 와 있고요. 파5 홀인데요. 거리가 440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길이가 짧아서 충분히 투혼을 해서 이글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아주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그만큼 함정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함정이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더 좁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샷 지점에서 그린 공략하기에도 좀 굉장히 좀 까다로워 보이긴 하는데, 자, 그 좁은 홀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쨌든 뭐 페이드성 구질과 드로우성 구질, 뭐 이 유리한 조건을 해서 여러분들 아주 자신 있는 구질을 해서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홀도 약간 이렇게 좌측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그렉 홀인 것 같은데, 그럼 저도 거기에 맞게끔 약간 드로우성 구질을 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게다가 또 페어웨이 우측은 약간 언덕이 있어서 언덕을 맞고 좀 약간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페어웨이 좌측은 지금 나무들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약간 절벽처럼 약간 좀 바로 왼쪽으로 튀게 되면 바로 오비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측으로 공략을 해서 약간 드로우성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네. 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그 페어웨이 오른쪽에 있는 그 오비 지역을 보고 확실하게 드로우를 쳐서 공략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이렇게 왼쪽 러프 지역에 공이 잘 안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오비가 안 나고 페어웨이만 잘 지키다 보니까 남는 거리가요, 파5 홀인데도 불구하고 150m밖에 되지가 않아요. 분명히 제가 함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리고 페어웨이에 잘 안착이 되더라도 지금 이 두 번째 샷 지점에서 보니까 그린이요, 그 핀이 있는 위치가 지금 중핀인데요. 중핀의 딱 경계가 바로 내리막과 오르막 그 경계에 핀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핀 뒤로 공이 지나가게 되면 아주 급격한 내리막의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히 투혼을 해놓고도 3퍼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홀이거든요. 그래서 핀에 가까이 붙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는요, 10m가 짧더라도요, 최대한 밑에서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두셔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공략법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남는 거리가 151m에 높이가 10m잖아요. 그럼 160m라고 보고 뒷바람이 또 있는 상황에서 150m인데, 자, 그럼 저는 150m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145m만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많은 분들과 이렇게 스크린 골프를 같이 즐겨 치다 보면 151m이고 오르막이 10이고 뒷바람이 9 정도 부네? 나는 그러면 한 150m만 쳐야지 라고 그냥 딱 나오는 그 계산값만 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해서 핀을 뒤로 지나쳐서 3퍼트를 하는 경우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애초에 핀에 가까이 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해서 투퍼스로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은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럼 저도 145m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그만 가도 되는데, 이제 그만 가도 되는데, 자, 이렇게 아직 홀컵과의 거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그만 가도 되는데 라고 말을 했던 거는요, 이 더 가게 되면, 더 지나가게 되면 경사가 더 많아져요. 차라리 저 밑에서부터 그냥 라이가 많이 없는 그런 오르막 퍼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록 7.8m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 역경사보다는 차라리 뭐 10m나 11m, 뭐 12m 남더라도 경사가 많이 없는 게 훨씬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만 가도 되는데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어쨌든 파5홀에서 어쨌든 투혼은 성공했으니까 뭐 이글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투퍼는 가능해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7.8m에 자, 오르막이 0.48이에요. 그럼 0.48을 자, 두 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0.96이 나오죠. 그러면 앞에 0점은 빼고 9.6m를 더 더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9.6m를 더하게 되면 16.4m가 나와요. 그럼 대략 그냥 17m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7.8m밖에 안 되는데 17m를 쳐야 돼? 라고 이렇게 약간 좀 의심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좀 스트로크가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자, 17m라는 거는 볼 스피드가요 5.1 정도, 네, 5.1 정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17m를 과연 치는지 안 치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보시면 아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우측으로 약 한 클럽 반 정도만 보고요. 네. 조금 짧았죠. 이게 오르막성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더 지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볼 스피드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5가 나왔어요. 5면은 대략적으로 한 16m 정도 되는데요. 16m요. 제가 방금 17m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5.1 볼 스피드를 치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짧았어요. 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쳤는데 내가 퍼팅 스트로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짧지? 오늘은 왜 이렇게 짧지? 뭐가 잘못됐나? 스트로크 약한가?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넘기시지 말고 이 볼 스피드를 확인을 하면서 지금 약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스트로크보다는 좀 약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훨씬 더 스크린 골프를 즐기시는 데 있어서 계속 실수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볼 스피드 그 수치를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16번 홀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16번 홀은 굉장히 짧은 파5 홀이죠. 하지만 그만큼 함정이 굉장히 많은 홀이었어요. 페어웨이 폭도 굉장히 좁았고, 그리고 그린에 있어서 제가 지금 중핀을 플레이하고 있는데 그 중핀을 지나치자마자 바로 이 급격한 경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핀을 지나치게 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투펫은 거의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아주 심한 경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남기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17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17번 홀에 와 있는데요. 17번 홀은 355m 파4홀이고요. 생각보다 좀 되게 좁은 그런 홀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 페어웨이 우측에 좀 벙커도 보이고 좌측에도 벙커가 보이는데 사실 페어웨이 우측의 벙커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일 정도의 벙커는 아니고요. 페어웨이 왼쪽에 보이는 벙커가 약간 좀 그 지점이 좀 위험한 지역이긴 한데 사실 이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저 벙커와 저 페어웨이 사이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위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왼쪽에 보이는 저 페어웨이 벙커를 빠져도 좋으니 그냥 그 벙커를 보고 직접 공략을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일단 티샷이 오비적으로 안 가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벙커에 빠져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플레이를 하신다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좌측에 보이는 페어웨이 벙커를 겨냥을 해서 아주 약간은 그 페이드성 구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벙커에 들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네, 저는 뭐 페어웨이 좌측에 있는 벙커를 보고 겨냥을 해서 약간은 페이드가 걸리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쳤는데요. 의도한 대로 페이드가 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내리막성에다가 약간 뒷바람이 있다 보니까 저 페어웨이 벙커를 그냥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저 뒷바람의 영향이 없었다면 저 페어웨이 벙커가 아마 제 거리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남은 거리가 64m에 오르막이 4m, 68m 정도에 약간 뒷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짧은 클럽에서 뒷바람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바람을 저 10m를 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한 5m 정도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68m에 한 5m만 좀 더 빼면 63m, 그냥 63m 정도만 계산을 해서 쳐보도록 할게요.
거리는 63m이고 이제 핀 주위로 좋은 지역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핀이 꽂혀 있는 위치가 그 연두색 지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평탄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핀 주위로 한 5m 내외는 거의 평탄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약간 핀을 지나가더라도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그 약간 핀 뒤로 지나치게 했는데도 지금 보면 핀이 꽂혀 있는 위치가 그 약간 연두색 지점이다 보니까 저는 똑같이 연두색 지점에 공을 안착시켰거든요. 약간 2m가 지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거의 평지성 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한 가지 팁을 또 알려드리자면 핀이 꽂혀져 있는 그 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 색깔과 내 공이 있는 위치의 색깔이 똑같으면 거의 평지성 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오르막 퍼팅을 하기 위해서 저 하늘색 지역으로 떨어뜨려서 오르막 퍼팅을 해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어쨌든 빨간색 지점은 무조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남은 거리가 2m, 네, 뭐 내리막성도 많이 없고요. 평지다 보니까 저는 그냥 2m 쳐보도록 할게요. 네, 버디로 또 마무리했네요. 네. 자, 제가 이렇게 17번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이 17번 홀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 폭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좌측에 보이는 페어웨이 벙커가 보이는데 차라리 그 벙커를 보고 그냥 벙커에 빠져도 좋으니 벙커를 보고 티샷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샷 지점에서도 약간은 오르막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짧은 클럽으로 공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핀 주위에 그 경사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그 핀이 꽂혀져 있는 색깔, 즉 똑같은 색깔 지점으로 내가 공을 보내놓는다면 충분히 버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18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홀인 18번 홀에 와 있는데요. 티박스에서부터 그린까지 약간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도그렉 홀인데 이 페어웨이 폭이 좀 좁아요. 지금 한 가지 좀 다행인 거는 저 우측에 보면 카트도로 옆쪽으로 약간 돌 암벽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암벽이 있다라는 거는 그나마 맞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마음은 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저 페어웨이 우측 끝 정도를 보고요. 자, 최대한 저는 드로우를 치려고 노력을 할 건데 만약에 드로우가 안 걸리더라도 돌을 맞고 그냥 나올 수 있을 정도, 네,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페어웨이 좌측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좌측은 좀 언덕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떨어지면 오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홀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페어웨이 우측을 좀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다행이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의도한 대로 약간은 드로우를 걸리긴 했는데요. 바람이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많이 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409m 홀이기 때문에 좀 기네요, 남은 거리가. 자, 제가 드라이버를 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은 거리가 164m에 오르막이 또 12m예요. 그동안 좀 우리가 내리막 홀을 굉장히 많이 쳤는데 마지막 홀이 이렇게 또 오르막으로 올라가네요. 네. 자, 그러면 거리가 164에 12m를 더하게 되면 176m예요. 그리고 바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 9를 다 더하는 것보다는 한 반 정도만 더해서 저는 대략 한 180m 정도만 그렇게 공략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80m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가장 우선적으로 보내야 할 곳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오르막 퍼팅을 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핀보다 8시 방향이에요. 8시 방향에 그 약간 연두색 지점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가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조건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피해야 할 곳, 내가 미스하면 절대로 안 되는 곳, 그걸 찾아보면 핀보다 우측 짧게 이쪽 한 5시 방향 정도 가면 굉장히 또 오르막성 훅라이에다가 다시 내리막성의 그런 어려운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야 할 곳은 5시 방향이에요.
스핀보다 5시 방향은 무조건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좌측, 그린 좌측에 지금 벙커가 보이는데 벙커와 핀 사이 정도를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향은 일단 나빠 보이진 않고요. 거리도 생각보단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딱 원하는 그런 위치에 볼을 가져다 놓은 것 같고요. 사실 뭐 조금만 더 붙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좀 더 욕심을 부리다가는 굉장히 어려운 경사를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사실 지금 409m라는 이런 파포홀에서는 버디를 기록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최대한 타수를 잃지 않게끔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볼에서 홀컵까지 갈 때 중간에는 약간 슬라이스 경사가 있고, 그리고 홀컵 주변에서는 약간 훅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S 라인인데요. 저는 그냥 똑바로 한번 쳐볼게요. 똑바로 치고 이제 거리는 12.1m에 높이가 0.4. 그러면 높이를 0.4를 2배를 하게 되면 0.8. 그럼 8m를 이제 더하게 되는데, 자, 그럼 12에 8m를 더하면 20m예요. 20m가 조금 넘어야 돼요. 그래서 볼 스피드를 봤을 때는 20m가 이제 5.4m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5.4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대한 제가 5.5를 한번 딱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제가 항상 퍼팅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볼이 홀컵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는 항상 치고 나면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볼 스피드예요. 볼 스피드. 만약에 지금처럼 제가 쳤는데 지금 방금 짧았잖아요. 왜 짧았지? 내가 거리 계산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볼 스피드를 확인해 보니 5.3이 나왔어요. 5.3은 20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20m를 좀 넘게 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볼 스피드를 확인해 보니까 20m가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짧았던 거고요. 뭐 이렇게 짧은 거는 다음번에도 내가 이번에 좀 짧았으니까 다음번에 좀 더 강하게 쳐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볼 스피드를 꼭, 특히 퍼팅에서는 볼 스피드를 꼭 확인해서 거리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8번 홀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거리가 409m 길이었어요. 굉장히 긴 파4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게다가 약간은 또 두 번째 샷 지점에서는 오르막성이다 보니까 길었던 홀이고요. 그리고 긴데도 불구하고 좀 페어의 폭이 굉장히 좁았잖아요. 그래서 티샷에서의 그런 정확성도 요구가 되는 그런 홀이었고, 좀 여러모로 좀 어려웠던 홀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티샷만 잘 보내진다면 두 번째 샷 지점에서도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단지 그린이 경사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내가 가장 보내야 될 곳을 먼저 지정을 해놓고, 두 번째는 내가 가장 피해야 할 곳을 생각을 한 다음에, 일단 첫 번째 내가 가장 보내야 할 곳으로 가진 않더라도 일단 두 번째 피해야 될 곳은 꼭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정해놓고 그 지점은 내가 꼭 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략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타수는 잃지 않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제가 후반 9홀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전반 홀을 돌았을 때와 후반 홀을 돌았을 때 비교를 해보면, 후반전은 굉장히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좁고 그린 경사는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가면 갈수록 어려운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코스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티샷 정확성, 그리고 두 번째 샷 공략 지점, 즉 퍼팅하기 좋은 위치, 혹은 내가 퍼팅 했을 때 볼 스피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참고를 해서 플레이를 하신다면 아무리 코스가 어렵더라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중점적으로 계속 강조를 했던 거는 퍼팅 스트로크에 대한 그 볼 스피드였는데요. 저는 지금 매우 빠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에 그 G2O 모드로 많이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매우 빠름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빠름으로 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볼 스피드를 참고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히 아마 좋은 정보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즐겨 치시는 새로운 코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흑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